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인터뷰에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명예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념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속에서 좀 우리 진영대결로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거구 정당이 집권한 것처럼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 이념이 무언지에 대한 좀 정의도 불분명하고, 네네. 또 지금의 그 이념에 매달려야 될 시대가 중국이나 북한, 베트남, 라오스 같은 데도 공산당이 아직 집권하고 있을 때다. 네. 그런데 그 나라들도 이념이라는 거는 완전히 증발되거나 풍화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1세기에 들어서 대통령이 이념 타령을 하고 있는 거는 시대착오예요. 자기들을 위한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구시대적인 이념 지형으로 나누고 있다. 미국이든지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라는 걸 걸으면서 자기 나라에게, 자기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은 자기들하고 이념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손잡고 공장도 같이 세우고 투자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 절대적인 반공주의를 내세우고 이러는 게 우리 국가나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더욱이 좀 이상한 거는 친일 색채를 띤 뉴라이트라는 걸 내세운단 말이에요. 네. 우리 국민들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 친일에 대한 그 DNA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친일에 대한 아주 본능적인 거부란 말이에요. 홍범도 장군 같은 정말 독립운동 영웅 같은 분을 이념적인 이유 때문에 그 육사에 있던 동상을 못 딴 데로 옮겨서 어디에 처박아 놓는다든지 뭐 이러려는 것. 이 저런 사람이 앞으로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뭐 불안감, 조금 심하게 만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역사적 과오를 우리 안에서 오히려 저지르는 게 전 뭐예요? 요새 흔히 자꾸 그런 말을 써서 전 그 말을 쓰기 싫은데 그 이적행위 비슷한 거예요. 참 깝깝한 문제인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1차 방류를 종료하고 이제 곧 2차 방류를 시작한다는데 태평양수 쪽에 사는 물고기들은 네. 이 우리 제주도, 그네나 이 동해 서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물고기는 물속이 국경이 없어요, 걔네들은. 이거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이전에 자기들이 저지른 식민지 배나 인권을 아주 짓밟았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거고 그게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일본은 자기들은 잘못을 안 저지르고 사는 나라인 것처럼 가장 많이 저질렀으면서도 그런 나라란 말이죠.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대응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이게. 근데 저는 제가 말을 잘못 듣길 바랐어요. 예. 그걸 너무 늦게 방류를 하면 내년 선거 때 가까우면 그때 민심이 막 확 뒤집힐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늦게 하지 말고 일찍 해달라고 한국 쪽에서 일본에다가 요청을 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랐었는데. 철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예 그 보고서다 이래서 과학적으로 뭐 이상 없다는 부분을 미국도 그렇고 다들 묵인 혹은 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런데요, 예. IAEA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만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기구예요. 예. 이름만 국제 원자력 기구 이렇게 만들어놨지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를 합리화하는데 앞장서주는 국제 강대국들을 위한 기구예요. 강대국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잘못된 것이 IAEA 같은 데가 조사도 제대로 안 해요. 안보를 위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뭐 한미 사실상의 군사 동맹이 성사됐다는
그건데 오히려 지금 안보 면에서 더 불안하게 된 그 어떤 느낌을 줄수 없거든요. 불안한 정도가 아니고요. 예. 한미일 북중러가 안보 공동체로 부딪히는 접점이 한반도 DMZ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이게 모여서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에서 큰 액을 갖게 생긴 거예요. 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임진왜란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예. 최근에 한국전쟁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배후에서 이번에 한미일 군사 협의체 보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데 따라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거는 일본 돈으로, 일본의 이니셔티브로, 미국 각 그 연구소에 있는 일본통 연구자들이 만들어진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그거 같은데 일본 돈으로 일본 두뇌들 움직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도 태평양 전체에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뭐 중국을 막아내고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동맹 같은 것도 보호하고 이런 건데 외피는 그렇게 돼 있지만 미국이라는 그 군사력이나 이런 거 힘으로 돼 있지만 내부는 일본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의 하위 체계로 한국이 들어가는 거고 이때까지는 일본은 안 꼈었어요. 한미, 미일 이렇게 됐었죠. 예. 한미일인데 중간 관리를 이제 일본이 하고 미국은 이제 더 넓은 부분에서 한다는 건데 머지않아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상륙하고 일본 해군, 한국 해군, 미국 해군이 일본에서 이제 동해가 없어졌으니까 동해에서 하고 독도에 상륙할 거예요. 동해가 없어진다는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의 국방성에서 전쟁 지도에 일본해로 통일을 해버렸어요. 아, 그렇죠. 요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미 국방부가 그렇게 통일을 했어요. 독도가 동해안에 있던 독도가 아니고 일본해 속에 있는 독도고 그 앞은 미 해군, 일본 해군, 한국 해군이 함께 다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계속 그걸 쫓아가라고 좀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한미일 군사동맹 이걸 만들어 줌으로써 북한이 그렇게 고립됐던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건 윤석열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물론 그건 일본이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한미일 정상회담 아까 얘기한 대로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북중러를 결속시키고 북에 대한 제재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북한이 겪고 있던 UN 안보리 제재 이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뭐 포탄이든지 뭐 딴 것 지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했잖아요. 북한도 러시아를 지원할 충분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너는 하면서 우리도 못하게. 이건 제재한다고? 왜 유엔이 윤석열을 제재 안 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북한이 필요한 위성 정보, 위성에 장착할 대기권 진입할 때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북에게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